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려서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재판받게 된 분 음주운전 형사의견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한 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형량이 무겁지 않을 경우 약식 처분을 받고 벌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형량이 비교적 무거울 경우 법원에서 검사의 공소장과 의견서가 동봉된 등기 우편을 받게 되며 재판을 받으라고 합니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법원의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서입니다. 이 공소장에는 피고인 인적사항, 죄명, 적용 법조문, 구속 여부, 변호인,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입증과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의견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쉽게 해석하면 구공판은 공판을 구하다, 재질이 가렵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에는 크게 정식 재판이 있고 약식 재판이 있는데 검찰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어떤 형식의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가 구공판입니다.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공판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검찰은 형량이 무겁거나 재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2019년 윤창호법의 발의 이후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공판이 진행됩니다. 공소장 1번주의 원칙으로 재판장은 그 사건의 객관성 및 편견을 없애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외에 어떤 증거 자료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는 재판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청 처분 결과가 문자로 오면서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사가 벌금형으로 하기에는 법 위반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검고 이상의 형을 구형하기 위해 정식으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기 전에 공소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이진 9의 경우 음주운전 면허 구제 신청으로 경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검사의 구공판 기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공소에 대한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비교적 관대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함이니 성의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판사는 공소장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읽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인부를 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의 인부는 의견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다른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에 있는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가족 구조 내의 가족 상호관계를 말하므로 부부, 자녀, 형제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거사항에는 피고인이 주거에 대한 생활환경을 세밀하게 적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의 수입 경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중에서 얻고 있는 수입이 있으시면 합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도 회사명,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유지 방문료 시 월급여가 얼마며 월생활비 중 대표적인 생활비를 기재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궁핍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 중에서 성장 과정이나 생활 환경에서 양형 판단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생활 환경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를 발견하여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변명을 하는 이유는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한 사실을 간략하게 피력하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장문으로 기재하기보다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재판장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란 가정형편 사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견서 작성 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판사는 피고인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의견서 이외에 반성문 탄원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하면서 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입니다.